기업들이 탈한국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삼성, 하이닉스,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늘리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해외도 가고 한국에도 남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고 있는 중이야.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할을 나눠서 투자하고 있는 거야. 해외는 시장 대응용 생산이고 한국은 기술과 핵심 생산이야. 이렇게 나눠버린 거지. 이게 말만 들으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실제 사례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를 보면 미국에 공장 계속 짓고 있잖아. 이유는 간단해. 미국에서 전기차 팔려면 현지 생산해야 보조금 받고 경쟁이 되거든. 그래서 미국에서 팔 물건은 미국에서 만드는 거야. 근데 동시에 울산에는 수십조 투자해서 미래차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지. 이게 딱 지금 구조야. 해외는 시장용이고 한국은 핵심 거점인 거야. 반도체도 똑같아.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공장 짓고 있는 거 알지? 이것도 미국 시장 대응이야. 근데 진짜 핵심은 어디냐면 평택이야. 평택 공장 하나 투자 규모가 수십조 단위고 누적 투자로 보면 100조 가까이 들어간 수준이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야. 용인에 만드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일 프로젝트로 100조가 넘고 길게 보면 수백조까지 이야기 나오거든. 이 정도면 단순 공장 하나가 아니라 도시 하나 만드는 수준이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돈을 한국에 계속 넣고 있냐는 거야.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잖아. 정부가 지원 많이 해주니까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현실이랑 좀 달라.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업에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의 지원이 강한 나라가 아니야. 미국은 반도체 공장 지으면 보조금으로 수조에서 수십조를 직접 주고 중국은 사실상 국가가 산업을 키우는 수준으로 밀어줘. 유럽도 국가별로 보조금 경쟁이 붙어있는 상태고. 근데 한국은 뭐냐면 세금 깎아주고 인프라 만들어주는 정도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체감이 확 달라. 해외는 돈 줄게 와 이런 느낌이고 한국은 환경 만들어줄게 대신 알아서 투자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기업들도 솔직히 말하면 한국 지원이 약하다고 느껴. 실제로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지원 확대 요구도 계속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한다는 건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와. 기업들은 감정으로 투자 안 하거든. 철저하게 계산으로 움직여. 결국 판단 기준은 하나야. 어디가 제일 돈이 되느냐. 그리고 그 답이 아직까지는 한국이라는 거야.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이 제일 효율이 좋기 때문이야. 이 효율이라는 게 단순히 인건비 이런 게 아니야. 구조적인 얘기야. 예를 들어 반도체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이게 그냥 공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장비회사, 소재회사, 부품회사, 설계회사가 다 붙어야 돌아가. 한국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지역에 다 모여있어. 평택, 용인 이런 데 가면 거의 반도체 생태계가 통째로 붙어있는 수준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문제 하나 터지면 바로 옆 회사에서 해결이 돼. 장비 문제 생기면 몇 시간 안에 엔지니어 와서 해결하고 소재 문제 생기면 바로 테스트 돌리고 이런 속도가 나와. 이건 해외에서 절대 따라오기 힘든 구조야.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하고 해외로 옮기는 게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거야.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반론이 있어. 그래도 요즘 기업들 다 해외로 간다는 건 한국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야. 맞는 부분은 뭐냐면 생산 자체는 계속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야. 특히 노동 많이 들어가는 공정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근데 핵심까지 다 나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배터리 산업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이 미국에 공장 엄청 짓고 있거든. 근데 연구개발이나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에 있어. 왜냐면 그걸 옮기는 순간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선택이야. 덜 중요한 건 밖으로 보내고 진짜 중요한 건 안에 두는 구조. 결국 이걸 정리하면 이거야.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정부가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하는 게 제일 잘 되기 때문이야. 지원이 약한데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원이 없어도 투자할 만큼 효율이 좋은 상태인 거지. 이렇게 투자하면 국내 경제에도 좋은 점이 많겠지? 예를 들어 반도체 투자 하나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그냥 공장 하나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건설 들어가고 장비 들어가고 협력업체 움직이고 사람 채용되고 이런 게 다 연결돼. 그래서 수십조 투자 하나가 들어오면 그 자체로 경기 하나를 움직이는 수준이야.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엄청 커서 투자 사이클이 곧 한국 경제 사이클이라고 봐도 될 정도야. 일자리 얘기도 빠질 수 없지. 공장 하나 지으면 당연히 사람 뽑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건 간접 효과야. 협력업체, 물류, 장비, 유지보수 이런 데서 일자리가 같이 늘어나거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직간접 합치면 수만 명 단위 고용 효과 이야기 나와. 다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 하나는 있어. 예전처럼 단순 생산직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야. 점점 기술 중심, 고숙련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이건 기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담이기도 해.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산업 자체가 강해져. 예를 들어 배터리 산업 보면 포스코는 소재를 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은 셀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잖아. 이게 의미하는 건 한국이 단순히 공장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가진 나라가 된다는 거야. 이 차이는 엄청 커. 공장만 있는 나라는 언제든지 다른 나라로 대체될 수 있는데 생태계를 가진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 기술 얘기도 중요해. 반도체나 배터리는 그냥 돈 버는 산업이 아니라 미래 산업이야.
이게 국내에 남아있다는 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문제야. 그래서 기업들이 핵심을 한국에 두는 게 결과적으로는 국가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는 구조야.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고 이제 현실적인 부담 얘기를 해야 돼. 가장 큰 문제는 산업 쏠림이야. 지금 한국 경제를 한 줄로 줄이면 거의 반도체랑 배터리야.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쪽이 흔들리면 전체가 같이 흔들린다는 거야. 실제로 반도체 경기 안 좋을 때 수출 급감하고 성장률 떨어지는 거 이미 몇 번 경험했잖아. 이건 구조적인 리스크야. 또 하나는 대기업 의존도야. 지금 투자 대부분이 몇몇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대기업은 계속 커지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밀리는 구조가 되는 거야. 이게 결국 양극화로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 바로 노조 리스크야.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비용 부담 늘어나고 규제 문제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요소들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이유는 그걸 감수해도 한국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야. 여기서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야 돼. 기업들은 지원금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효율 보고 움직인다는 거야. 미국이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생태계가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손해야. 반대로 한국은 지원이 약해도 이미 만들어진 생태계 덕분에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가. 그래서 지금 구조가 유지되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야. 지금은 괜찮은데 이 조건이 깨지면 상황은 바로 바뀔 수 있어. 예를 들어 인력 공급이 막힌다거나 전력 문제가 심각해진다거나 해외도 비슷한 생태계를 갖추기 시작하면 그때는 기업 입장에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 결국 그 경쟁력이 유지되는 동안만 가능한 구조라는 거야. 지원이 약한데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원이 없어도 투자할 만큼 효율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건 이 효율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야. 이게 깨지는 순간 투자도 같이 흔들려. 결국 지금은 기업들이 경쟁력으로 버티고 있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정부도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거야. 그래야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성장을 응원한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해.